친구들이나 이웃들, 혹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서서히 기력이 떨어지는 걸 보면 말이죠. 사실 나이 든다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움직임을 줄이고 익숙했던 동작을 포기하며 점점 제약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80이 넘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계속 해내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이 영상에서 소개할 몇 가지를 아직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특별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되려 세월을 거슬러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근력과 균형 감각 회복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능력들이며 이 모든 것이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을 잃는 순간조차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느새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이, 버겁고 장을 본 가방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80 넘은 분들이 더 이상 하지 못하는 8가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짚어보려 합니다. 그중 몇 가지만이라도 아직 하고 계시다면 단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세월을 거슬러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소개할 내용은 흔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어쩌면 가장 강력한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80을 넘기면 모든 것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걸음은 느려지고 손에 힘이 빠지고 기억도 흐려진다고들 하죠. 마치 이런 변화가 당연한 노화의 과정인 것처럼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는 당연한 노화 중 많은 부분은 사실 예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몸이 갑자기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대개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육은 더 이상 쓰지 않기 때문에 약해지고 균형 감각은 훈련하지 않으니 흐려지며 유연성은 오랫동안 몸을 제대로 펴지 않아서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기억력이나 기분 삶의 의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만 움직이고 위험도 피하고 할 수 있는 게 줄어든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조용히 우리 삶을 제한시키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가둬버리게 만듭니다. 세상을 좁히고 어느 순간엔 자신을 지켜주던 활동들까지 멈추게 하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틀을 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움직이고 다르게 나이 들어가며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몸을 쓰고 또렷하게 사고하며 주변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8가지 행동은 모두 그런 분들이 가진 특별한 신호입니다. 이 중 몇 가지라도 아직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되려 젊음을 되찾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1. 손을 쓰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강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보기엔 별것 아닌 동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에 힘을 빌리지 않고 의자에서 자연스럽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보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신체 능력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에 다리 힘, 몸통 중심, 균형 감각, 그리고 전신의 협응 능력까지 담겨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능력이 단지 근육이 좋다는 뜻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처음 느끼는 쇠약의 조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시작됩니다. 처음엔 팔걸이를 살짝 짚고 일어나는 걸로 그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밀어 올려야만 일어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팔에 의존하게 된 순간부터 우리 몸은 조금씩 혼자 움직이는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83세 이정곡. 할머니도 처음엔 그런 줄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하다고 생각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일어나려다 본능적으로 식탁을 힘껏 밀며 일어선 자신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팔에 의지했지? 그렇게 의식하게 된 지 일주일 뒤 이정곡 할머니는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해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그 일은 큰 경고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아침 10분씩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고 벽을 짚으며 천천히 스쿼트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어느 날 문득 팔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선 자신을 발견했을 때 입가에는 조용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건 단지 다리에 힘이 돌아온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믿게 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의자에 앉아 계신가요? 일어나 보세요. 그 순간 팔이 먼저 움직이나요? 다리가 먼저 반응하나요? 만약 아무런 도움 없이 손에 기대지 않고 부드럽게 일어설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아직도 자립의 힘을 잃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든 이후에도 이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닌 꼭 지켜야 할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ED. 빠르게 걸어도 숨이 차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생명입니다. 사람의 걸음걸이에는 나이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걷는 능력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심장폐 근육균형 에너지라는 전신의 활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병원에서 받는 건강검진보다도 당신이 얼마나 빠르게 걸을 수 있는지가 수명을 더 정확히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빠르게 걷는 건 단지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이 잘 뛰고 폐가 깊게 호흡하며 다리 근육이 유기적으로 반응하고 균형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체적인 신체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수원에 사는 79세 이병호 어르신은 평생 등산을 좋아하고 늘 활발하게 움직이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는 걸음이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길에서 한참을 멈춰선 채 숨을 고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몸의 신호를 받아들였죠. 이병호 어르신은 그날부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 앞 우체통까지 천천히, 다음엔 골목길을 한 바퀴, 그리고 두 바퀴.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걸음이 빨라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걷는 속도는 단지 발의 움직임이 아니라 내 삶의 의욕을 드러내는 속도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누군가 급히 부르면 빠르게 걸을 수 있나요? 버스를 놓칠까 뛰어야 할 상황에서 숨이 차지 않고 움직일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단순한 체력 이상의 의미입니다. 심장과 폐 근육과 의지 모두가 여전히 조율되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든 이후에도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도 젊음의 리듬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한 발로 10초를 버틸 수 있다면 당신의 몸과 뇌는 아직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어릴 적엔 장난처럼 했던 놀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도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닌 지금도 당신의 몸과 뇌가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균형은 단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리 근육과 속근 내이의 평형 감각 시각, 그리고 뇌의 명확한 판단력까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한 고급 기능입니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미세하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70대, 80대가 넘어서도 균형을 잘 유지하는 분들은 대개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어떤 위기에도 회복력이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주방 싱크대나 식탁 옆에 서 계신다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한 발을 살짝 들어 올린 채 10초간 버텨보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걸 갖추고 계신 겁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81세 한정숙 할머니는 양치질을 하던 어느 날 자신이 세면대를 꽉 붙잡고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몸이 쏠리고 한 발로 버티지 못하니 손으로 무언가를 잡아야만 안심이 되던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병원에서의 진단보다도 그 조용한 자각이 더 크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양치하면서 벽을 짚고 한 발로 서 있는 연습을 한 것이죠. 처음엔 벽이 없으면 불안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어느 순간부터는 두 손을 내려도 흔들림 없이 자신 있게 설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가장 달라진 건 마음이었습니다. 걷는 한 걸음 멈추는 한순간에도 느껴졌던 그 두려움이 이제는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균형 감각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계가 여전히 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몸과 뇌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도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든이 넘어도 삶의 중심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강한 증명입니다. 4. 바닥에 앉았다가 도움 없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아직도 전체로서 건강합니다. 바닥에 앉고 다시 일어나는 일은 어린아이에게는 아무렇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두려워지는 동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동작은 단순한 근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의 추진력 코어의 안정성 팔과 어깨의 협력 균형과 유연성, 그리고 전체적인 조정력까지 모두가 함께 작동해야 가능한 전신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바닥에 앉았다가 손이나 기구 없이 자연스럽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건 단지 튼튼함을 넘어서 몸 전체가 아직도 하나의 유기체처럼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은 어느 순간부터 바닥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놀 때도, 물건을 줍거나 앉아 쉬어야 할 때도 바닥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함께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두려움은 점점 더 몸을 고정시키고 움직임을 줄이며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83세 김영도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어느 오후 증손녀가 놀자며 바닥에 보드게임을 펼쳤을 때 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이가 보고 있었지만 바닥에 앉았다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 순간 김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벽을 짚고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시작했고 의자에 앉은 채 다리 들어올리기를 반복했으며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일어나는 연습을 매일 해나갔습니다. 몇 주 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천천히 앉은 다음 두 손에 의존하지 않고 당당히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며 그가 웃을 수 있었던 건 단지 움직임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믿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바닥을 피하고 있나요? 피하는 이유는 정말 몸이 불가능해서인가요?
아니면 예전보다 시도하는 것 자체를 멈췄기 때문인가요? 만약 여전히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회복력과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힘을 절대 잊지 마세요. 장바구니를 한 손으로 들 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무심코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걷는 그 순간. 젊을 땐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이지만 어느 날 문득 그 가방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작지만 분명한 신호입니다. 평소엔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바구니 하나를 들 수 있는 힘은 단지 근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팔과 어깨 등과 허리, 손에 악력과 중심을 잡는 하체까지 모든 근육과 관절이 함께 움직이며 동시에 호흡과 심장 박동도 자연스럽게 맞춰져야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히 줄어들고 특히 상체 근육은 눈에 띄게 약해지기 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바구니를 들고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다면 그건 단순히 근육이 남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몸을 쓸 줄 아는 능력이 살아있다는 뜻이며 진정한 자립의 힘을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80세 정동철 어르신은 오랫동안 장을 한 번에 다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한 번에 다 들어야지,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손해지하며 늘 한 손에 묵직한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올랐죠. 그런데 어느 날 가방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고 계단 중간에서 숨을 고르며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정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나이 탓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몸을 방치한 건 아닐까? 그날부터 그는 작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탁구공 크기의 공을 쥐며 손아귀 힘을 길렀고 벽에 기대어 푸시업을 시도했으며 가벼운 아령을 들고 팔 근육을 자극했습니다. 딱 한 달 뒤 그는 예전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며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단지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할 수 있다는 내면의 확신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장바구니를 들며 자꾸 손이 떨리거나 몸을 비틀어 지탱하게 된다면 그것은 몸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무게를 안정감 있게 들고 걸을 수 있다면 당신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 힘은 지금 이 시대에 누구에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6. 계단을 멈추지 않고 오를 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삶의 흐름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계단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버거워지며 손이 저절로 난간을 찾게 되는 그 순간들 속에서 심장과 폐, 다리의 근력과 균형, 전반적인 지구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혈압계나 청진기가 없어도 계단은 당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는 테스트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동작은 몸과 중력 사이의 조용한 대화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이기고 있다면 당신의 몸은 아직도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2세 김정혜 할머니는 2년 전 계단에서 가볍게 미끄러진 이후 엘리베이터를 습관처럼 이용하게 됐습니다. 다시 계단을 오르려는 생각은 점점 사라졌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딸네 집에 갔는데 그 집의 화장실은 2층에만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던 중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떨리며 결국 중간에 멈춰 서야 했습니다. 그날 김 할머니는 처음으로 계단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나를 놓아버린 내가 무서운 거구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 후 할머니는 하루에 3계단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난간을 꼭 잡고 그 다음엔 손을 살짝만 대고 그러다 몇 주 뒤에는 한층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튼을 열고 햇빛을 맞이하듯 계단을 오르는 일은 할머니에게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숨이 찼던 마음도 두려웠던 몸도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계단 오르기는 단순히 힘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이 얼마나 튼튼한가, 폐가 산소를 잘 나누는가, 다리가 나를 지탱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정직한 지표입니다. 혹시 지금 계단이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오를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여전히 삶의 경사면을 올라갈 힘과 의지를 함께 갖춘 분입니다. 그 힘이야말로 진짜 젊음의 정의인지도 모릅니다. 7. 어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나신다면 당신의 뇌는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잊어버리게 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물론 누구나 가끔씩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는 내가 뭘 꺼내려 했지 하고 멈칫하거나 어떤 이름이 목 끝까지 나올 듯 하면서도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죠. 이런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도 어제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일주일 전 친구와 나눈 이야기의 맥락까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억력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당신의 뇌가 여전히 명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나이가 들어도 흐려지지 않은 사고력과 집중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기억은 단지 이름이나 날짜를 외우는 능력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활발하고 신경세포가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일상 속에서 정신적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경계가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섬세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80이 넘으면 정신이 흐릿해진다고요. 하지만 지금 이 글을 또렷하게 읽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공감하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84세 박성철 어르신은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일 옛 주소 60년 전 학창시절 친구의 이름까지 또렷이 기억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억이 좋으세요? 라는 질문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궁금해해요. 책도 보고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몰랐던 걸 배우는 걸 즐깁니다. 박 어르신은 뇌를 따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쓰고 연결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기억력도 근육처럼 훈련이 필요합니다.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수수께끼를 풀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모든 행위는 뇌를 자극하고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지금도 최근의 이름이나 사건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떠오른다면 그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강력한 생존력이며 당신이 여전히 현재에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8.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뜰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아직도 회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몸은 조용히 회복을 준비합니다.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세포는 스스로를 복구하며 면역력은 다시 활력을 되찾습니다. 그렇기에 잠에서 일어났을 때의 느낌은 그날 하루의 건강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면은 점점 변해갑니다. 자주 깨고 깊은 잠에 들기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날들이 많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80이 넘은 지금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릿속이 맑고 몸이 안정돼 있으며 오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건 단지 좋은 잠을 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아직도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86세 김말순 할머니는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도 자꾸 머리가 무겁고 낮잠을 자지 않으면 하루가 버거웠습니다. 병원을 찾아 여러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큰 이상은 없다는 말뿐이었죠. 그러던 중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집안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저녁 이후엔 텔레비전을 끄고 아침엔 커튼을 열어 자연광을 충분히 받는 것. 그렇게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2주 만에 그녀의 수면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고, 함께 바뀐 건 기억력, 기분,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는 에너지였습니다.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리듬이 필요했던 것이죠. 만약 지금도 밤에 30분 이내에 잠들 수 있고 자는 동안 자주 깨지 않으며 아침에 스스로 눈을 뜨고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호르몬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자율신경계가 안정돼 있으며 당신의 몸이 아직도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건 절대 운이 아닙니다. 당신 몸속 깊은 세포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며 회복을 이어가고 있다는 기적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8가지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당신이 걸어온 삶의 궤적이자 당신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깊고 단단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80이 넘으면 삶은 자연스레 느려지고 몸은 약해지고 마음도 멀어진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회복력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걸어 나오는 이들입니다. 아직도 매일 걷고 웃고 들어 올리고 균형을 잡고 기억하며 아침마다 가슴에 목적을 품고 눈뜨는 사람들 말입니다. 혹시 이 8가지 중 몇 가지라도 당신 안에서 발견되었다면 당신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편견을 조용히 거스른 사람입니다. 노화가 곧 쇠약이라는 오랜 통념을 뒤집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때로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깨어있으며 더 생생하게 살아가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스스로 부족함을 느낀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역시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곧 시작입니다. 하루하루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회복할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근력은 다시 기를 수 있고 균형 감각은 다시 훈련할 수 있으며 기억력은 다시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목적은 언제든 새롭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회복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 기억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화하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8가지 중 단 하나라도 나와 닮았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을 빌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누르고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건네주세요. 댓글에 당신이 가장 공감한 부분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단 하나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고 단단한 행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당신의 그 한 문장이 어쩌면 지금 조용히 혼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언제나 호기심을 품고 따뜻함을 잃지 말고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세요. 왜냐하면 나이 든다는 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시 피어오르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오히려 관계가 복잡해진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진심을 나누고 싶어서,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솔직해지지만 이상하게도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불편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65을 넘기고 나서야 이 사실을 몸으로 겪으며 배웁니다. 그게 가족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원래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의견 감정이 한꺼번에 얽혀 있죠. 그래서 모든 걸 꺼내놓는 순간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모든 걸 솔직히 말하는 것이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그것이 가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용히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진실을 꼭 말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시기의 평온은 그만큼 지켜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조언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65 이후에 직접 느끼고 배운 마음속에 간직해두는 게 더 현명했던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비밀스럽게 살자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선택하자는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지나치게 많은 걸 말한 뒤에 마음이 지치거나 그 순간 말하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꼭 닿았으면 합니다. 처음 오신 분이라면 환영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남은 시간을 품위 있고 평온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가고 싶은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신의 구체적인 재정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가족에게는 투명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나중에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고 서로 오해도 줄일 수 있다고 믿어왔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모아온 것,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다 이야기하면 가족들이 안심할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은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더군요. 그 재정의 커튼을 한번 열고 나면 가족 간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은근히, 또 어떤 때는 아주 빠르게요. 서울 도봉구에 사는 정성규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올해로 81세 퇴직한 기술자로 평생 알뜰하게 살며 투자도 조금씩 해온 분입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분이죠. 몇 년 전 마음 편히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 두 아들을 불러놓고 본인의 모든 재정 상황을 설명하셨답니다. 통장 잔액, 국민연금 주택 소유 현황, 그리고 유산 분배 계획까지. 엑셀 자료까지 출력해서 얼마나 잘 관리해왔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안도와 고마움을 기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수많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이렇게 큰 집에 계세요. 건강이 걱정인데 요양시설로 옮기는 건 어떠세요?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어떤 대비가 되어 있나요? 심지어 한 아들은 혹시라도 상황이 생길까봐 같이 살면서 재정을 함께 관리하겠다고 제안했답니다. 물론 다들 걱정과 사랑에서 나온 말들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 어르신은 점점 숨이 막히는 듯 단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 누군가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할 것 같은 분위기.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드러난 순간부터 모든 소비가 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비행기를 타는 게 맞나요? 안마의자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신발 한 켤레를 사도 누군가의 말이 따라왔습니다.
정어르신이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아들들이 무관심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면서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한번 열어버린 문은 다시 닫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착한 가족이라도 본의 아니게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평소 연락도 없던 친척들이 갑자기 얼굴을 비추고 생일도 기억 못하던 손주가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건 필요합니다. 유언장, 위임장 믿을 수 있는 관리인을 정하는 것, 당연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기상조의 공유는 오히려 불필요한 부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누군가는 대신 결정을 하려고 하기도 하죠. 사생활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통장 내역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새로운 TV를 샀는지, 왜 어떤 단체에 기부했는지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돈은 당신의 것입니다. 수십 년간 일하고 참으며 혼자 감내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쓸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공유는 꼭 필요할 때 꼭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시면 됩니다. 재정이 가족의 대화 주제가 되는 순간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결코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주제 하나를 짚어보려 합니다. 바로 건강 이야기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요. 무릎이 조금씩 욱신거리기 시작하고 밤잠이 편치 않으며 어떤 날은 그냥 영기운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어쩌면 당연한 노화의 과정이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몸 상태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어지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날 걱정해주겠지. 그런 믿음으로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녀나 손주들은 관심 있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허리가 좀 뻐근하네 라든가 아침에 잠깐 어지러웠어 같은 말. 우리에겐 그냥 그날그날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녀나 손주들에게는 그 말들이 다르게 들립니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그렇기에 그 사랑이 걱정으로 그리고 때로는 과잉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느끼기엔 별일 아닌 불편함도 그들에겐 심각한 신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의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6세의 이정숙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살고 계시지만 매일 아침 작은 정원을 가꾸고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하며 동네를 산책하는 분입니다. 어느 날 주말 내내 정원 일을 한 뒤 딸과 커피를 마시며 어깨가 좀 결린다고 툭 이야기했답니다. 그 한마디에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물리치료를 예약하고 하루 2번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했으며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을 알아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었겠죠. 하지만 이 어르신은 당황스러웠다고 말합니다. 마치 갑자기 약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고요. 그 후 딸은 그거 들 수 있으시겠어요. 밤에 운전은 안 하시는 게 어때요? 같은 말을 자주 하게 되었고 이정숙 어르신은 점점 자신의 생활이 가족의 판단 아래 놓여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어깨가 결린다는 말 한마디가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이렇듯 건강 이야기를 과하게 나누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 무심코 나눈 말이 가족의 인식 속에서 나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은 한번 자리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진단받은 질환이나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의 건강 문제라면 가족과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 가족의 도움이 꼭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사소한 통증, 관절, 뻐근함, 잠 못 든 밤들까지 모두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걸 말하다 보면 오히려 지금의 나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체로 잘 지내고 있는데 가족들은 내가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내 자유는 줄어들고 판단은 타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이 지속되면 관계 자체도 지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몸과 평생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그냥 나이 탓인지, 무엇이 정말 이상 신호인지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누군가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감정적인 공간입니다. 자꾸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삶 전체가 점점 불편함 중심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어디가 아프고 뭐가 힘들고 무엇이 안 된다는 이야기만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혜롭고 여전히 웃고 여전히 일상을 누리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기쁨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작은 불편함이 나의 이야기를 덮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물론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병원에 가고 증상을 기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에게 이야기할 땐 조금 더 신중해도 좋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려는 이유는 진짜 가까워지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내 독립성을 스스로 줄이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자문해보세요. 진짜 평화는 모두가 나를 걱정해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심으로 이건 괜찮다고 느낄 때 오는 것입니다. 그건 회피가 아닙니다. 그건 존엄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겪으면서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 하나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가족 간의 갈등에 끼어드는 일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오해를 숱하게 보게 됩니다. 자식들끼리 멀어지고 형제끼리 돈 문제로 얼굴 붉히고 사돈 간에 서운함이 쌓이고 다 끝난 줄 알았던 옛 감정이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인 우리는 그 틈에 끼어 무언가라도 해보려는 마음이 듭니다. 조언을 건네고 분위기를 풀어보려 하고 중재해보려 애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아낄수록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 특히 가족 문제에서는 침묵이 무능이 아니라 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실감하게 만든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에 사는 제 지인 80세의 김말순 할머니는 동네 산책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인데 주변에서 늘 의견을 묻는 어른스러운 분입니다. 어느 날 딸 집에 들른 자리에서 5살 된 외손자가 장난감을 치우지 않고 있기에 아주 부드럽게 이제는 스스로 정리해보게 하면 어떨까 하고 한마디 하셨답니다.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고 잔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꺼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표정이 굳었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이후 전화도 뜸해지고 초대도 끊겼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한마디 말이 이토록 큰 거리감을 만들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결국 다시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가족 사이의 갈등이나 민감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일은 아무리 조심스러워도 상대의 감정 필터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서 말했지만 듣는 쪽에서는 비판이나 편들기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자식들 사이의 다툼에 중간에서 조율하려다 오히려 둘 다 삐쳐버리는 경우 며느리의 양육 방식이 걱정돼 조심스레 말했더니
아들이 점점 멀어지는 경우, 반복해서 돈을 빌리는 친척 이야기를 했다가 괜히 문제 키운 사람이 되는 경우, 한마디로 입을 열면 도와주려던 마음보다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말은 갈등의 본질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상황이 지나간 후에도 내 말 한마디가 문제의 핵처럼 남아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번 말에 관여하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해결자가 아니라 갈등의 일부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시간이 갈수록 나를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싸움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을 깊이 사랑하더라도 모든 문제에 끼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옆에 있어주되 안으로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가장 강력한 말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 혹은 난 편들고 싶지 않지만 필요하면 곁에 있을게. 그리고 나서는 내려놓는 겁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부딪히고 실수하고 배우도록 두는 것.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순간에는 도와주는 것 같아도 결국엔 평화를 가져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평화는 내 감정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폭풍의 눈처럼 조용하고 단단한 존재로 주변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는 자리에서요. 그게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이기에 알게 된 불필요한 싸움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내가 나의 중심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 말도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말이 되기도 한다는 걸요. 그러니 이젠 물러설 줄 아는 용기 바라보기만 하는 지혜, 혹은 조용히 기도하는 침묵을 선택할 자격이 우리에겐 충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나이쯤 되면 평화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경험했고, 충분히 배웠습니다. 수많은 명절 다툼, 오해의 시간을 지나온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 가장 따뜻한 사랑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켜봐주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제 한 번쯤은 이야기해봐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다툼보다 조용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훨씬 더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이야기, 바로 후회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마음속에 몇 개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사람도 인생을 잘 살아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속 깊이 들여다보면 그때 그 선택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하는 마음 하나쯤은 품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친 기억, 끝내 가지 못한 여행, 말하지 못했던 진심,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 그 모든 장면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에서 더 선명해지곤 합니다. 그렇게 꾹 눌러 담았던 기억들이 문득문득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다가 손주와 산책하면서 혹은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며 스쳐 지나가는 말 속에 불쑥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후회라는 감정은 꼭 말로 꺼내야만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79세의 박정희 할머니는 평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남편의 오랜 병수발도 함께했던 분입니다. 자식 넷을 키워내며 누구보다 바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오셨죠. 어느 늦은 오후 막내딸과 동네를 산책하다가 문득 한숨과 함께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가끔은 젊었을 때 여행의 꿈을 놓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싶어. 아주 조용한 말투였고 누구를 탓하려는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생각 하나, 마음 한구석의 흔들림을
솔직하게 흘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딸은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는데 그 희생이 자신들 때문이었나 싶어서 괜히 죄책감이 들었다고요. 내가 엄마의 꿈을 막은 건 아닐까? 내가 그분의 청춘을 가둬버린 건 아닐까? 딸은 그렇게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후회의 위험한 면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며 조용히 반성하거나 아쉬움을 표현한 것일 뿐인데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른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더 오래 일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은 자녀에게 네가 부족했어 로 들릴 수 있고 다른 동네에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은 너희와 산 곳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인간적인 솔직함을 표현하려는 것뿐인데 사랑하는 이들은 거기서 자신에 대한 부정으로 읽어버리곤 합니다. 더 나아가 후에 대해 자주 말하다 보면 가족들은 우리를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늘 지난 시간을 그리워하는 사람, 지금보다는 옛날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는 태도가 생기고 때로는 우리를 이젠 끝난 사람처럼 다루려 하기도 합니다. 조심스러운 말투, 지나친 배려, 마치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 유리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행동들. 실제로 우리는 아직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선 때문에 점점 위축되고 스스로도 과거에 얽매인 듯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후회는 진짜입니다. 감정은 거짓이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돌이켜 생각할 것도 많아지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모두 말로 꺼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마음속에서만 간직하는 것이 더 깊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소중해서. 후회도 삶의 일부이고 그 깊이를 지닌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꺼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바꾸어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대신 그 시간들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라고요. 같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지만 전하는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은 아쉬움에 머물고 다른 쪽은 성장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걸어온 길을 후회 없이 존중하면서도 듣는 이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는 방법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도 있고 선택의 후회도 있고 포기한 일도 있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를 편안하게 하고 동시에 가족과의 관계도 지켜낼 수 있도록 말이지요. 감정을 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나와 가족 사이의 정서적 공간만큼은 스스로 지켜낼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평온은 과거를 고치려 애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조용히 품고 살아가는 태도에서 옵니다. 사람들에게 굳이 이해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삶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공정함이나 투명함을 이유로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고 믿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본인의 유산 계획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알려줘야 나중에 싸움이 없지. 유산 가지고 의심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밝혀두는 게 좋아.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유언장을 준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법적 권한을 위임하고 자산 정리를 해두는 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잘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얼마나 미리, 얼마나 자세히 나누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집을 팔아서 어떻게 나눌지,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넘길지까지 지나치게 일찍 공유하는 건 때론 평화를 주기보다는 조용한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83세의 전혜숙 어르신은 은퇴한 간호사로 평생 절약하며 알뜰하게 살고 자식 셋을 키워내신 분입니다. 자식들에게 헷갈림이 없도록, 또 혹시라도 서운함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계획을 미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파트를 팔 계획, 예금 통장의 분배 방식 장롱 안에 있는 오래된 유품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해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아들은 갑자기 전화를 자주 하더니 지금 집값이 괜찮을 때 매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꺼냈습니다. 서울을 떠나 살고 있던 딸은 왜 자신은 오랫동안 엄마 곁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다른 형제들과 같은 비율을 받느냐며 은근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불편하고 서운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전혜숙 어르신이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엄마로 보는 게 아니라 남겨줄 돈으로 보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더라.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아무리 정직하게 나눈다 해도 자산 이야기는 결국 기대와 계산 비교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공개한다는 생각이 사실은 불씨를 뿌리는 시작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식들이 유산 계획을 알고 나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집 어차피 팔 거면 왜 아직도 거기서 살아? 그 돈 아껴서 손주들 대학 등록금에 보태주면 좋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해외여행은 좀 사치 아니야?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눈빛 말투 망설임 속에 그 판단들이 담겨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분위기는 결국 내가 평생 걸어온 삶의 주도권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무엇을 사든, 어디를 가든, 무슨 계획을 세우든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붙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로운 노년이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인 법적 준비는 필요합니다. 유언장 대리인 지정 명확한 문서 정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 준비가 곧 협상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누구와도 거래하지 않아야 할 삶입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유언장을 미리 보여줄 의무도 없고 당신의 계획을 일일이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혹은 주지 않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진짜 평화는 얼마나 나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나 자신답게 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남기는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태도로 삶을 견뎌왔는가, 그리고 자식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해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꾸준히 보여준 사랑이야말로 진짜 기억에 남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돈 이야기에는 관심을 보이지만 당신의 삶과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과연 나를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물려받을 무언가로 보고 있는 걸까? 자산 계획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남은 시간을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타인의 판단이나 간섭 경쟁의 그림자 없이 나의 황혼기를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때론 침묵이 최고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오래 남았으면 하는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고 힘이 되어주고 조언을 건네고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넘어
당신의 평온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 나이에 평온은 선택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삶의 조건입니다. 조용한 공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권리. 때로는 그 평온을 지키는 방법이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 간직하는 것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두려워서도 아니고 가족을 못 믿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압니다. 적당한 거리와 침묵, 그리고 혼자만의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진심은 나누는 것이 좋고, 또 어떤 진심은 내 마음 안에 고이 간직하는 게 더 값진가요?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앞으로는 나만 알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함께 해주세요. 삶의 평온이란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지켜내는 선택이라는 걸 아는 따뜻한 어르신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뵐 때까지 당신의 마음을 돌보고 당신의 평온을 아끼며 늘 기억하세요. 그 모든 걸 누릴 자격은 이미 충분합니다.